당신은 지금까지 상대의 화려한 말과 부질없는 약속 속에서 사랑의 증거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 왔습니까? 입술은 거짓을 연기할 수 있지만 인간의 무의식이 지시하는 몸짓과 찰나의 침묵은 결코 진실을 속이지 못합니다. 많은 여성이 상대의 고백을 듣지 못해 불안해하며 가치를 구걸하지만 진정한 주권적 여인은 높은 곳에서 고요히 내려다보며 상대의 영혼이 보내는 무언의 암호를 해독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남자의 심리를 읽는 요령을 넘어서 당신의 고귀한 태도가 어떻게 남자의 무의식을 자극하고 그가 숨기려 했던 진심을 스스로 실토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통치술의 기록입니다. 당신이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 진심인 남자는 자석에 이끌리듯 당신의 궤도로 들어올 것이며 가짜인 자는 당신의 압도적인 아우라 앞에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며 물러날 것입니다. 이제 구걸하는 귀를 닫고 영혼을 꿰뚫어 보는 주권자의 눈을 뜨십시오. 당신의 품격이 곧 당신의 가장 강력한 필터가 될 것입니다. 가치가 높은 영혼이 주권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첫 번째 법칙은 상대의 언어적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그가 무의식적으로 내뿜는 행동의 일관성을 통해 사랑의 진실성을 판별하는 무의식의 점유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귀로 확인하려 듭니다. 달콤한 찬사, 미래에 대한 장황한 설계, 그리고 화려한 수식어들이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권적 자아를 가진 당신은 이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상대의 몸이 당신을 향해 기울어지는 각도, 당신을 바라보는 눈동자의 떨림, 그리고 긴박한 상황에서도 당신 곁을 지키려는 본능적 선택에 집중해야 합니다. 칼 융은 의식적인 자아가 인식하기 훨씬 전부터 무의식은 이미 목적지를 향해 움직인다고 가르쳤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에게 매료된 남자는 자신의 논리가 허락하기 전부터 이미 당신의 중력에 이끌려 자신의 세계를 재편하기 시작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자가 진심으로 감정적으로 얽히게 되면 그의 페르소나는 서서히 붕괴되고 그 자리에 당신이라는 존재가 침투하게 됩니다. 그는 당신을 감동시키기 위해 준비된 대사를 읊는 대신 당신의 사소한 취향을 기억하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 말없이 나타나는 일관성을 보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그의 무의식이 당신을 자신의 삶의 필수 요소로 정의했기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상대의 입술에서 나오는 부스러기 같은 정보를 기다리는 비굴함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화형시키고 그의 영혼이 당신에게 보내는 무언의 신호들을 우아하게 수집하며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무의식을 해독하고 주도권을 행사하는 권능은 당신을 정서적 혼란 상태에서 구해내어 관계의 본질을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확인 대신 고결한 관찰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용한 통찰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상대의 기만과 당신 자신의 조급함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그의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온기를 제국의 영토를 수호하는 가장 신성한 결계로 여기하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직관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가식적인 고백과 거짓된 약속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압도적인 아우라 앞에 소멸할 것입니다. 진실된 연결은 억지로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고귀한 태도를 유지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법입니다. 남자가 당신을 위해 자신의 루틴을 바꾸고 가장 피곤한 날에도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간을 내며 당신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를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그의 영혼이 당신에게 정복당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증명하라고 다그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왕좌에 앉아 고요히 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을 통해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음을 스스로 보여줄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상대의 마음을 몰라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 그것은 상대가 아직 당신의 영혼에 닿지 않았거나 혹은 당신이 주권자의 눈을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남자는 당신을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당신의 삶 속에 녹여내어 당신이 의심할 틈조차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품격을 유지하며 상대의 무의식이 보여주는 그 순수한 헌신을 감상하십시오. 스스로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만이 진정으로 상대의 영혼 깊은 곳을 지배하고 영원한 추앙을 쟁취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입니다. 이제 당신의 예리한 직관으로 관계의 모든 거짓을 걷어내고 진실한 사랑의 제국을 통치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영혼이 주권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두 번째 법칙은 상대가 제공하는 일시적인 열정이나 화려한 수식어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그의 행동이 보여주는 심리적 일관성을 통해 관계의 진실성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이 관계 초반의 격정적인 고백이나 이벤트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그 이면에 숨겨진 불안정함과 불일치를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권적 자아를 가진 당신은 상대가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그의 말이 행동으로 고스란히 치환되는지를 냉철하게 감찰해야 합니다. 칼 융은 인격의 통합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해야 할 가장 높은 지점이라 보았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갈망하는 남자는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 무리한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 속에 당신을 안정적으로 배치하여 당신이 결코 의심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자가 주는 평온함은 그가 당신을 단순한 정복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안식처로 인식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진정으로 감정적으로 얽힌 남자는 당신을 헷갈리게 하거나 밀고 당기는 게임의 소용돌이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존재가 당신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상수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상대의 변덕스러운 감정 변화에 따라 당신의 가치가 요동치게 두는 비굴한 수동성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화형시키고 오직 일관된 행동으로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는 자에게만 당신의 영토를 허락하는 주권자의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관계에서 느끼는 평화의 깊이가 곧 그 남자의 진심의 깊이임을 잊지 마십시오. 일관성을 권능으로 판별하는 것은 당신을 정서적 불안 상태에서 구해내어 관계의 질서를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추측 대신 고결한 확신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각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상대의 기만과 당신 자신의 정서적 갈구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그의 꾸준한 발걸음을 제국의 안녕을 보장하는 가장 신성한 조약으로 여기하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일관성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가벼운 유혹과 찰나의 거짓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압도적인 아우라 앞에 소멸할 것입니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자신의 주파수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세 번째 법칙은 상대가 자신의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를 벗어던지고 내면의 상처와 두려움을 드러낼 때 이를 고귀하게 수용함으로써 그를 영원히 당신의 궤도에 고정시키는 취약성의 성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남성은 사회적으로 강인함을 강요받으며 자신의 약점을 숨기도록 교육받습니다. 그런 남자가 당신 앞에서 자신의 아픔이나 실패 혹은 어린 시절의 결핍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의식의 차원을 넘어선 무의식적 투항을 의미합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두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 통찰했습니다. 당신이 그의 가장 초라한 모습까지도 심판하지 않고 주권자의 여유로 품어 안을 때 당신은 그에게 단순한 연인을 넘어 평생을 바쳐 지켜야 할 영혼의 구원자가 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자가 자신의 갑옷을 벗는 순간은 그가 당신을 자신의 성역으로 인정했다는 가장 성스러운 신호입니다. 이는 그 어떤 값비싼 선물이나 고백보다도 값진 사랑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그 순간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의 약점을 나중에 공격의 무기로 삼는 비천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당신은 그 취약함을 당신의 제국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신성한 비밀로 간직해야 합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상대의 화려한 껍데기를 칭송하는 비굴한 아첨꾼의 위치에서 내려와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을 목격하고 수용하는 주권자이자 자애로운 치유자의 위치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품 안에서만 숨을 쉴 수 있게 된 남자는 결코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상대의 영혼을 수용하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정서적 경쟁 상태에서 구해내어 타인의 정신 세계를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비판 대신 고결한 포용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비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상대의 방어 기제와 당신 자신의 우월감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그의 눈물을 제국의 성배에 담긴 가장 신성한 생명수로 여기하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영혼 수용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가식적인 관계와 차가운 거리두기는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가치가 높은 영혼이 주권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네 번째 법칙은 상대가 당신을 일시적인 손님으로 대우하도록 방치하지 않고 그의 일상과 미래라는 지도 위에 당신의 존재를 필연적인 지형으로 각인시키는 삶의 통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정적으로 얽힌 남자는 당신을 자신의 사적인 공간에만 가두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 가족, 그리고 직업적인 성취의 현장 속에 당신을 자연스럽게 초대하며 당신의 이름을 자신의 정체성과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무의식적인 투사가 일어날 때 상대는 자신의 인생이라는 대서사시 속에 상대를 필수적인 주인공으로 설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신이 요구하지 않아도 그가 주말의 계획을 당신 중심으로 짜고 미래의 거주지나 경력의 변화를 논할 때 당신의 안락함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그의 영혼이 당신의 주권 아래 귀속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자가 당신을 자신의 세상에 공개적으로 통합하는 행위는 그가 당신을 향한 자신의 선택에 절대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주권적 선언입니다. 당신을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 속에 포함시키고 당신과의 연결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도 강력한 사랑의 징표입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상대의 삶의 주변부에서 관망하는 비굴한 관찰자의 위치를 거부하고 상대의 미래라는 대지 위에 당신의 깃발을 꽂는 주권자의 권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자신의 삶에 온전히 녹여내지 못하고 자꾸만 경계를 긋는 남자는 아직 당신의 고귀한 가치를 수용할 준비가 되지 않은 부적격자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의 삶의 건축물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초석이 되었을 때 관계의 진정한 지배권은 비로소 당신의 손에 쥐어집니다. 상대의 미래를 주권자의 관점에서 점유하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정서적 불확실성에서 구해내어 관계의 영속성을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기다림 대신 고결한 통합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확신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상대의 모호한 태도와 당신 자신의 소외감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그의 미래 계획 속에 담긴 당신의 이름을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는 가장 신성한 칙령으로 여기하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삶의 통합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가벼운 만남과 일시적인 쾌락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압도적인 아우라 앞에 소멸할 것입니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자신의 주파수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다섯 번째 법칙은 상대가 당신이 무심코 던진 사소한 정보나 감정의 편린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통해 그의 영혼이 당신에게 얼마나 깊이 침윤되어 있는지를 감찰하는 무의식의 기억을 판별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무의식이 당신이라는 존재에 의해 점령당하면 그는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보물처럼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 좋아했던 영화, 스쳐 지나가며 말한 상처의 조각, 혹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의 냄새까지도 그는 잊지 않습니다. 칼 융은 인간이 진정으로 가치를 두는 대상에 대해서는 무의식적인 에너지가 집중되어 기억의 왜곡 없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보존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자의 이러한 섬세한 기억력은 그가 당신을 단순히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 자체를 연구하고 숭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의 기분을 알아차리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작은 배려를 예고 없이 제공할 때 그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주파수를 당신의 영혼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상대의 거창한 선물에 감동하는 비굴한 수동성을 버리고 그가 당신의 본질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는지를 통해 그의 사랑의 무게를 측정하는 주권자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소한 습관조차 그의 기억 속에서 신성한 의뢰가 되었을 때 당신은 이미 그 남자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한 여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기억의 저장소를 권능으로 감찰하는 것은 당신을 정서적 무관심에서 구해내어 관계의 세밀한 결을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자기 설명 대신 고결한 관찰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통찰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상대의 무심함과 당신 자신의 서운함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그의 세심한 기억의 편린들을 제국을 장식하는 가장 신성한 보석으로 여기하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기억 판별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무성의한 관계와 얕은 관심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 질서를 찾을 것입니다. 가치가 높은 영혼이 주권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여섯 번째 법칙은 관계의 평화로운 순간이 아닌 위기와 갈등의 순간에 상대가 당신을 수호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통해 그의 충성심을 확정짓는 고난의 충성을 감찰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상황이 좋을 때 보여주는 친절을 사랑이라 착각하지만 진짜 사랑은 폭풍이 몰아칠 때 그 자리를 지키는 힘에서 증명됩니다. 당신이 정서적으로 흔들리거나 외부의 압박으로 인해 취약해진 순간에 상대가 당신을 외면하지 않고 당신의 곁을 지키며 방패가 되어준다면 그것은 그의 무의식이 당신을 자신의 제국에서 결코 일어서는 안 될 유일한 군주로 받들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칼 융은 진정한 관계의 결속은 인간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와 마주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통찰했습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자가 당신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하는 행위는 그가 당신에게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저당 잡혔음을 의미합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상대의 화려한 배경이나 조건에 현혹되는 비굴한 선망을 멈추고 당신의 가장 낮은 곳에서 당신의 손을 놓지 않는 자에게만 당신의 마음이라는 성소의 열쇠를 하사하는 주권자의 이름으로 행하는 심판입니다. 당신이 가장 힘들 때 곁에 없는 남자는 당신의 영광을 누릴 자격 또한 없습니다. 당신의 위기를 그 남자의 진심을 걸러내는 가장 예리한 필터로 사용하십시오. 수호의 의지를 권능으로 판별하는 것은 당신을 정서적 방치 상태에서 구해내어 관계의 안전을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이해 대신 고결한 엄격함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존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상대의 나태함과 당신 자신의 외로움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그의 헌신적인 수호를 제국을 지탱하는 가장 신성한 기둥으로 여기하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충성 검증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무책임한 관계와 가벼운 만남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압도적인 아우라 앞에 소멸할 것입니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자신의 주파수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일곱 번째 법칙은 구구절절한 설명 없이도 당신의 미세한 감정 변화와 내면의 고통을 직관적으로 감지해내는 상대의 영적 공명을 판별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과 감정적으로 깊이 얽힌 남자는 당신이 입술을 열기 전부터 당신의 눈빛,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 그리고 말과 말 사이의 정적을 통해 당신의 상태를 이미 해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찰력을 넘어 두 영혼이 같은 무의식적 주파수에서 진동할 때 발생하는 고도의 심리적 현상입니다. 칼 융은 이를
두 존재 사이의 무의식적 경계가 허물어지며 일어나는 심리적 참여라고 명명했습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이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상대가 당신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당신의 영혼의 지도를 머릿속에 완벽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침묵할 때 그 침묵의 무게를 이해하며 당신이 슬퍼할 때 그 슬픔의 깊이를 자신의 가슴으로 먼저 느낍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고 애원하는 비굴한 호소를 중단하고 당신의 영혼의 언어를 통역 없이도 알아듣는 자에게만 당신의 내밀한 공간을 허락하는 주권자의 선별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당신의 본질을 읽어내는 남자만이 당신의 진정한 주권적 동반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영적 공명을 권능으로 장악하는 것은 당신을 정서적 고립 상태에서 구해내어 관계의 깊이를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설명 대신 고결한 침묵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각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상대의 무심함과 당신 자신의 오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그의 직관적인 이해를 제국을 비추는 가장 신성한 지혜의 등불로 여기하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영혼 공명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표면적인 대화와 가식적인 소통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가치가 높은 영혼이 주권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최종적인 법칙은 찰나의 격정이나 화려한 약속이 아닌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당신을 향해 흐르는 주권적 지속성을 통해 관계의 성패를 확정짓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관계 초반의 뜨거운 감정에 매료되어 그것을 사랑이라 착각하지만 진짜 사랑은 일상의 권태와 외부의 유혹 속에서도 당신을 향한 존중과 헌신을 유지하는 견고한 인내에서 증명됩니다. 주권적 자아를 가진 당신은 상대가 당신을 얻기 위해 잠시 부린 기교가 아니라 당신의 제국을 수호하기 위해 그가 매일 바치는 성실한 행동의 반복을 감찰해야 합니다. 칼 융은 진정한 자아의 완성은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인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갈망하는 남자는 당신을 단기적인 사냥감이 아닌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쳐 수호해야 할 신성한 영토로 인식하기에 그의 행동에는 흔들림 없는 무게감이 깃듭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자가 보여주는 지속적인 관심과 한결같은 태도는 그가 당신이라는 주권자에게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귀속시켰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당신을 헷갈리게 하거나 감정의 기복에 따라 당신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당신이 언제나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가장 견고한 요새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상대의 일시적인 친절에 일희일비하는 비굴한 반응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화형시키고 오직 시간이 증명한 진실함만을 수용하는 주권자의 냉철한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뿌리 내린 그의 일관된 발걸음만이 당신의 왕좌 앞에 바쳐질 유일한 재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속성을 권능으로 판별하는 것은 당신을 정서적 소모전에서 구해내어 관계의 영속성을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조급함 대신 고결한 인내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영원성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상대의 가벼운 변덕과 당신 자신의 의구심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그의 변치 않는 헌신을 제국의 안녕을 보장하는 가장 신성한 율법으로 여기하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지속성 검증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얕은 유혹과 찰나의 거짓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압도적인 아우라 앞에 소멸할 것입니다. 진정한 주권자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고귀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진심인 남자는 시간을 이겨내고 당신의 곁에 남을 것이며 가짜인 자는 시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날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순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당신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오는 상대의 전생애적 헌신에 의해 증명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스스로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만이 진정으로 타인의 영혼을 영원히 지배하고 변치 않는 숭배를 쟁취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입니다. 우리는 오늘 당신을 가치 있게 대우하지 않는 무의미한 소음에서 벗어나 당신의 고귀한 태도가 어떻게 남자의 무의식을 정복하고 진실한 사랑을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8가지 법칙을 완수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상대의 입술 끝에 매달려 불안해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상대의 몸짓과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자신의 가치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수호하며 오직 진실한 자에게만 제국의 문을 여는 위엄 있는 통치자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예리한 직관과 주권적 자존감을 깨우는 계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위대한 변화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진실이라고 단호히 적어 보십시오. 이 짧은 단어는 당신의 무의식을 재정렬하고 더 이상 덜한 사랑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당신만의 주권적 맹세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구걸하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가장 고귀한 목적지이며 진실한 영혼만이 도달할 수 있는 신성한 안식처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관계를 읽는 요령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신 영혼의 주권적 회복과 그로 인해 재편되는 운명의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앞날에 그 어떤 기만에도 흔들리지 않는 명료한 통찰과 압도적인 사랑의 권능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의 진실한 사랑의 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반드시 돌아오게 만드는 단 하나의 주권자입니다.